책을 핑계 삼아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굴럽 북캐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내적 허영심을 탐구하는 굴럽의 탄탄 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송희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벌써 2부로 모이게 됐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도파미네이션 중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볍게 2부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니아님께서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도파미네이션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도파민과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중독, 그거에 대한 거를 내가 왜 중독이 되고 이 중독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이거를 저희의 경험과 아니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굴럽 북캐스트는 저희가 다 대학교 동창이어서 반모로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지난주에 이어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2부를 녹음하게 됐어. 우리가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잖아. 3시간 빌려서 한 편을 다 녹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웃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제대로 하셔야죠. 2시간 빌려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죠. 1시간 연장을 했고요. 아, 그렇지. 맞네요. 2시간을 계획했는데 1시간 연장했는데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2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도파미네이션을 2화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잖아. 1화를 찍고 어땠는지 내가 가편집본을 보내줬는데 한번 다들 봤잖아. 어땠는지 한번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 그거 편집본을 이제 들으면서 왔어. 근데 나는 사실 되게 재밌거든.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게 난 너무 웃겨. 근데 이게 우리만 재밌을 것 같아서 너무 우리만 아는 얘기를 떠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 듣는 사람이 듣기에는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드는 것 같아. 나도 들으면서 왔는데 일단 전적으로 좀 공감이 가는 바이고 그리고 뭔가 너무 딴 얘기들을 좀 치우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좀 한 것 같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첫 시작으로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지만 시간이 이 정도로 걸릴지는 몰랐다라는 생각과 개그 욕심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 말 바로 하셔서 개그 욕심은 저만 있어요. 여기서 내 포지션 완전 개그맨이던데 그냥. 모르셨나 본데 저도 치고 싶었는데 끼어들 타이밍을 못 놓쳤다니까요. 치고 들어오셨어야죠. 이래서 예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니아가 원래 유명하잖아. 대학생 때부터 개그 콘서트 그 유행어를 다 외우고 있는 걸로 되게 유명했잖아. 맞아. 이렇게 감춰왔던 개그 에너지를 여기서 뿜어내는 거지. 우리끼리는 제가 이런 이미지지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저 이렇게 개그 치는 이미지 아니고 얼마나 진중하고 사람이 이제 바르고. 진중하고 바르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범생 지금 이미지였다. 사전에 정의를 다시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혹시 바라는 모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개그캐였다고 전혀 상상도 못하는 모습이죠. 그 원래 심리 검사 같은 거 할 때도 솔직하게 해야 되듯이 이런 것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해야 되나요? 네. 살짝 욕심이긴 한데. 오케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편집하면서 계속 봤는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취지에 정말 잘 맞는 것 같긴 해. 공감스럽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방송으로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카페 빌려서 그 커피 마시면서 골방에서 딱 하는 느낌이잖아. 그냥 녹음기 틀어놓고. 그래도 우리 추억으로 결국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떠드는 거를 뭐 기록해 두는 거니까 뭐 MZ 스타일의 추억 저장법 뭐 왜요? MZ 스타일의 추억 보장법 왜요? 살려주세요. 여기 Z도 아닌 사람들이. 근데 95년생부터 젠지잖아. 그리고 봐봐. MZ라고 하잖아. Z. 이 사람이 가장 늙은 거야. 저기 똑같은 늙은이들끼리. 내가 한 달만 늦게 태어났으면 난 젠지예요. 95년생부터 젠지니까. 나도 한 달에 하루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나도 젠지인 거야. 근데 주니아는 20개월을 늦게 태어나야 되잖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나 저나 M세대예요. 이 비주얼들이 어딜 봐서. 비주얼이 뭐가 중요해? 나이가 중요하지. 감각이 어린 게 중요한 거야.
사고방식이 어리고 젊고 세련되고 살려주세요. 누가 저 좀 여기서 구해주세요. 우리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컨텐츠 중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나 같은 경우는 카페인 중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 이번에는 중독에서 7단계에 대한 과정들을 이야기했잖아. NRM키 선생님이 4장에서 자기가 중독을 이제는 면담하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7단계를 사용한다고 소개를 하잖아. 거기서 결론적으로 임계점을 넘기는 게 필요하다.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중독을 끊고 살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이 임계점을 넘기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30일을 넘겨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잖아. 결국은 맨 처음에 2주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2주를 견디면 생물학적으로도 변하고 내가 어느 정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신 상태나 생물학적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게 중독만 그런가?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좀 그렇고 어떤 일을 처음에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임계점을 넘기는 과정 같다는 느낌 들었어.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습관을 만드는 시간도 30일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평균적으로 66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절반으로 잘랐네. 아니 왜냐면 30일 트랙이라는 무슨 어플이 있었어. 그게 진짜 습관을 만드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게 마케팅 아닐까? 그런가 보다. 말해주세요. 아무튼 뭔가를 어쨌든 견디는 행위인 거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어쨌든 자기 의지를 거스르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이게 임계점을 견딘다는 게 결국 자기 의지를 거스르는 일을 견디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갑자기. 우리는 몸이 기존의 세포가 다 죽고 다시 세포가 다시 다 탄생을 하고 상처가 아물어서 새살이 돋듯이 몸도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기존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 이 변화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부터 끊는다고 해서 그 몸이 확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을 2주는 결국 버텨야 되는 거잖아. 2주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버틸 수 있을까? 난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 책에서는 마음 챙김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두 명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법 혹시 요령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이게 그 임계점을 넘긴다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나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이제 뭔가를 참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를 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2주 동안 해본 적이 없어. 이걸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할수록 나는 더 격하게 그걸 원하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이어트를 안 하게 된 게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나는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았고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았는데 미친 듯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참는 게 난 너무 괴로웠거든. 그래서 뭔가를 거창하게 결심을 하는 거를 많이 이제 안 하게 된 것 같아. 사소하게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지 운동이나 갔다 오자 이런 느낌으로 조금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 2주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된다. 물론 그게 약물 중독이나 이런 것처럼 심각한 중독, 질병을 야기하는 그런 중독이면은 그런 결단을 내려야겠는데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임계점을 넘어야겠다라고 막 해볼까 이런 적은 요즘에는 많이 없고 자연스럽게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좀 더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책을 항상 들고 다니는 거야. 겨울에도 추워 죽겠지만 책을 들고 다녀. 그러면은 그거를 한 글자라도 좀 더 펴보게 되거든. 그런 식으로 그냥 좀 더 일상에 가깝게 두는 게 더 나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이거를 극복해야 하는 시련이다라고 장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비결이다. 맞아. 그냥 친근하게 스며들게 하는 거지. 내가 책을 많이 읽겠어, 공부를 하겠어라고 하면은 난 못하더라고. 주니아가 이미 정답을 말한 것 같아. 임계점을 넘기는 게 부담스럽다. 나는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나는 임계점을 이렇게 넘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거든. 뭐가 생각났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맞아, 그 생각했어 나도. 그러니까 주니아의 요령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가 문제니까 아예 딴 데 관심을 두거나 아니면 그냥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가 아니라 동물을 생각하든 말든 코끼리 좋지. 사자도 좋고 호랑이도 좋아 라는 느낌으로 마음을 이제. 편안히 먹으면 스무스하게 임계점을 서서히 넘어서고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5장에서도 5장의 자기구속에 대해서 말하면서 물리적 자기구속, 시간적 자기구속 그리고 범주적 자기구속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독에 따라서
한 번에 팍 끊으면 오히려 반작용이 와서 더 나중에 심해지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잖아.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더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주니아가 선택한 방식이 부드럽게 순차적 시간적 자기구속에 해당이 되어서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어때? 임계점을 넘기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 근데 나도 내가 생각한 방법이 사실 주니아랑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환경에 나를 두지 않는 게 이제 내가 그거를 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중독이 주로 나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일부러 뭐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낼 때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하지 않게 되잖아. 관심을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아예 관심 밖에 두게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난 중요한 것 같은데 중독이 될 만한 환경 속에 날 두지 않는 거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TV를 너무 많이 봐. 뭐 TV 가림막을 뭐 하나 샀어. 그걸 두고서 그냥 집안에서 그래 가림막을 샀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그거는 정말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가 되는 것 같고 그냥 아니 TV 안 물려고 가림막까지 사는 거야? 나는 실제로 하나 샀어. 근데 실제로 원룸에서 요즘 많이 사니까 방에 이렇게 가림막을 두면 그 원룸이 파티션 역할을 해서 방을 이렇게 구분한다면 사람의 공간을 문을 기준으로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문 유사한 게 있으면 여기는 이 역할을 하는 공간 저기는 저 역할을 하는 공간 이러니까 그런 것도 효과적일 수는 있겠다. 아 맞아. 그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내가 방 구조를 한 몇 달 전에 바꿨거든. 이제 원룸에 사는데 침대가 있고 뭐 TV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원래는 TV를 벽 한쪽에 두고 그냥 침대에서 볼 수 있는 구조에다가 뒀었어. 그러다 보니까 잘 때도 그냥 TV를 틀어놓고 한참 보다가 잤었었는데 침대 옆에 이제 바로 TV를 뒀는데 그 TV를 침대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아예 돌려버린 거야. 반대편에 이제 소파 체어 같은 곳에서만 이제 TV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잘 때 TV를 보면서 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대신 휴대폰을 보고 자고 이런 거 아니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맥세이프 충전기를 침대랑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놔뒀지. 그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침대에서 자는 거 말고 딴 거는 안 하는 거래. 맞아. 침대는 무조건 자는 곳이다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헤드폰을 하든 다른 뭘 하든 일어나서 침대에서 벗어나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침대에 누워서 전기장판에서 이러고 유튜브 보고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좀 문화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침대가 막 있고 소파가 막 있고 이랬던 문화는 아니잖아. 뭔가 그런 전기장판에서 뒹굴고 귤 까먹고 이불 덮고 있고 행복. 뭔가 이런 한국 드라마에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왜냐면 온돌 문화가 있으니까 미국 드라마는 그런 이미지가 안 떠오르잖아. 미국 키즈들이 막 전기장판에서 이불 덮고 귤 까먹고 있을 것 같진 않잖아. 걔네가 안 겪어봐서 그래. 걔네도 거기다가 전기장판 깔아주잖아. 침대 밖으로 못 나온다. 귤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이러고 누워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근데 걔네도 비슷한 거 소파에서 치토스 먹으면서 못 일어나는 애들 많다며. 그치. 소파에서. 온돌이 좀 눕기 좋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해. 결론은 환경을 바꿔라인 것 같은데 그 환경을 바꿔라도 바꿔라지만 그냥 그 환경에서 좀 멀리 벗어나라에 더 가까운 것 같아. 혼자 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면은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면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최근에 얘기하는 것들은 그거야. 내 의지력은 엄청 약하니까 환경을 바꾸라라는 얘기 많은 책들에서 하거든. 내 의지는 믿을 게 못 되니까. 하지만 그 간과해야 할 거는 내가 바꾼 그 환경에서도 내가 적응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살짝 더 버려야 된다. 요즘에 생각하는 게 환경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난 100% 공감하거든. 근데 이게 사람들의 핑계거리가 되는 것 같아. 난 환경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환경을 바꿔야 되잖아. 포인트는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건데 환경 때문이야가 되는 거지. 너 환경 바꾸면 다 해결돼 이건데 나 환경을 못 바꾸고 있을까 해결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거지. 와 좀 이렇게 한 대 때리고 싶을 때가 가끔씩 좀 있어. 주변 사람들 보면서. 물론 나도 그렇고 이제는 의지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의 의지가 빈약한데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너무 당당한 합리화? 그런 합리화는 이제 뭐 어떤 핑계를 대도 합리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 결국은 환경을 바꾸려면 결국은 의지가 필요하잖아. 환경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의지는
사람이 갖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한데 환경을 바꾸려면 결국 의지가 필요해. 이 정도의 차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바뀌려면 이만큼의 의지가 필요한데 환경을 바꾸는 거는 이만큼보다는 한 요 정도만 있어도 되는 그치. 정도니까 의지를 많이 쓰냐 조금 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안 바꾸고 의지를 쓰면 계속 써야 되는데 의지라는 거를 환경을 바꾸고 의지를 쓰는 거는 바꿀 때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위치가 바뀐다든지 내가 아직 청소년인데 부모님이 이사를 가서 내가 뭐 학교를 전학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환경이 강제로 변할 때 갑자기 사람이 모범생이었다가 일진이 될 수도 있고 일진이었다가 모범생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의 영향을 진짜 받기도 하잖아. 그치. 그렇게 바뀌는 것들이 중요한 거 같고 희근이의 결론은 다른 거에 관심을 두는 게 그치. 환경을 바꿈으로써 내가 신경 쓰고 있던 그 관심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주니어와 애견하고 좀 일맥상통한 부분인 것 같아. 나도 결국은 똑같거든. 신경 끄는 게 답인 것 같긴 해. 중독이라는 거는 결국은 강박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 어떤 것에 대한 강박? 다른 걸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이 강박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장. 그러면 다른 거에 강박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치, 거지. 그치. 좋은 강박을 만들어내야 되는군. 그래서 이거를 강박을 나중에 순차적으로 없애더라도 방향을 팍 돌려서 다른 거에 강박을 좀 갖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밤마다 봐. 그래서 막 이런 게 있으면 달리기나 어떤 특정 행동에 강박을 갖는 거야. 하루에 뭐 1시간을 꼭 걸어야겠다. 맞아. 이거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야. 오늘 언제 걷지? 걸어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가끔 우리끼리 뭐 만나서 밥을 먹거나 하고 2시간 뒤에 나 이제 도착했어라고 연락이 온단 말이야. 맞아, 맞아. 나 2시간 동안 걸었어 이러면서. 나는 보통 하루에 몇 번씩 걷고 한 달에 몇 번씩 걷고 이런 것들 생각해서 꽂혀서 살 때가 있어. 근데 그런 걸 꽂혀서 살면 아무 생각을 안 해. 왜냐면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이따 걸어야 되는데 이따 걸음수 채워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집에 가서도 휴대폰 보고 잘 시간이 없어. 왜냐면 빨리 자고 내일 일어나서 빨리 걸어야 되거든. 아니면 일하니나 못 걷는단 말이야. 아예 그냥 다른 거에 강박을 두는 거.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지. 휴대폰 보는 대신 게임으로 가. 그래서 게임을 강박적으로 해. 오늘 레벨업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깨야 돼.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의지적으로 강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위칭 되는 거니까. 근데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좋은 행동에 강박을 가지려고 한 거잖아. 뭐 걷기라든가 이런 거는. 근데 나는 오히려 그런 좋은 행동에 강박을 가지려고 할수록 오히려 잘 안 되던데. 반작용이 되지. 근데 그게 좋아하는 행동이어야 되는 것 같아. 좋아하는 행동. 나는 걷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고통에 대한 얘기를 책에서 하잖아. 그래서 고통스러운 행동을 내가 하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달리기였어. 그러니까 찬물 샤워가 나는 달리기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 달리기가 특히 나는 뚱뚱하고 이러니까 더 달리기가 힘들단 말이야. 나는 꾸준히 달리기를 하고 달리기 기록 갱신하는 걸 진짜 꾸준히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까지 달려서 뭐 살이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할까? 거기서의 그 카타르시스나 그 러너스 아이가 왔을 때 도파민 그 행복 때문에 주변이 바뀌는 거 한 명 한 명 이렇게 따라잡는 게 되게 기분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있어. 따라잡히는 거는 원형들이니까 기분이 안 나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따라잡는 즐거움이나 주변의 풍경이 바뀌는 거 그리고 바람을 쐬는 거 이런 게 즐거우니까 고통스럽게 달리더라도 나는 그 과정이 좋아서 그걸 강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다른 걸로 하는데 그게 흥미가 있고 긍정적인 걸로 찾아야지. 바른 행동. 저건 모범적이야.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행동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는 거는 그거는 너무 맞지 않는 옷을 랜덤으로 고르는 게 아닌가. 어쩐지 영어 공부 강박은 힘들다 했어. 영어 공부를 생각했구나. 그런 때가 있었지. 유튜브를 보는 대신 영어 공부를 하겠어.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 강박적인 행동은 결국 도파민을 분비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네. 좋은 키워드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 운동 강박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도대체 어디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 글쎄 뭐 원어민이랑 대화하면은 좀 도파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원어민의 발음을 내가 완전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이거 좀 완전 똑같았는데 이런 거기서 도파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스펙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건가? 아하. 스펙이 그 발음 어디가 부족한지 맞아. 완벽했는지 점수가 나오잖아. 나 스펙 결제까지 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스펙에서 내뿜는 설계상의 그 도파민을 이기는 거지. 게으름이. 지난번에 달시 얘기했잖아. 응. 영어 공부를 할 거면 달시처럼 N적인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내한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한테 플러팅하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도파민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너 해리포터랑 얘기하려면 영국식 영어를 써야 된다고 완벽하게. 근데 그걸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해리포터. 해리포터를 좋아하지만 해리포터가 도파민을 내뿜을 정도. 호그와트에 가서 수업 들으려면은 그거 다 알아들어야지. 내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얼마나 행복감이 넘쳤는데. 이런 거 아니야? 오히려 해리포터 스피노프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오디션 기회가 있다. Really? 와. 아우디션, 예. 결국은 나도 신경 끄기의 기술이 답인 것 같은데 확실히 관심사를 바꾸고 이렇게 멀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 환경이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우리는 의지력이 연약한데 이거를 정말 망각하고, 마약도 그렇잖아. 마약을 하는 이유가 나는 특별해서 이 중독에 나는 안 걸릴 것 같다. 근데 그게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오만방자한 이야기잖아. 그치. 맞아. 어떤 전 인류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마약에 대해서 내성이 강해가지고 만약에 몇백만 분의 1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게 나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게 차라리 로또가 당첨되길 바라는 게 더 확률이 그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진짜 그렇잖아. 로또는 2,000원 10,000원인데 마약은 한 번 살 때마다 인생을 거는 거잖아. 인생 올인.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의 의지력을 믿지 말자가 답인 것 같아. 네. 하나로 규결이 되네. 아 그래도 우리 질문 하나 했어. 와, 30분 동안 드디어 질문 하나를 얘기했어. 뭐 이 장족의 발전이다. 엄청난 발전이야. 그래서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거는 5장에서 나오는 자기구속에 대한 방법들, 즉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버둥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물리적 자기구속, 시간적 자기구속, 그리고 범주적 자기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이 뭐가 있었는지, 독자들에게 소개해주고자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난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거의 얘기를 해가지고, 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거에 관심을 돌린다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해봤자 난 코끼리를 생각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자를 보자, 그러면은 기린을 보자 하다 보면은 코끼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생각하게 되거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찾아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과도하게 기울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B로 바꾸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C로 바꾸고 하는 것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 나는 책에 나왔던 물리적 자기구속이 나한테는 굉장히 실패였던 게. 아 실패였다. 난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 뉘앙스가. 나한테 굉장히 실패였던 게 한 번은 물리적 자기구속이 뭔지부터 좀 이야기해줄 수 있어? 책에서는 이제 물리적 자기구속을 얘기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쓰레기통마저 버려라라고 얘기를 하잖아. 아예 내 눈에 띄지 않게끔 멀리 갖다 버려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자위기구를 만들던 남자를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재료까지 갖다 버리고 뭐 했던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그 사례를 소개를 했었는데, 핸드폰을 내가 너무 보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에 어플을 싹 다 삭제하고 핸드폰을 잠가버리는 어플도 만들고 그리고 그 핸드폰마저도 제대로 가져갈 수 없는 장소에 두고서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며칠 못 갔거든요. 그거 나 되게 많이 해봤거든. 핸드폰에 그 핸드폰 사용 시간도 계속 뜨게 하고 이런 어플 다 잠가놓고 했는데, 그걸 이제 긴급 모드로 들어가면은 그 잠가놓은 어플을 풀 수가 있어요. 맞아. 긴급 모드를 10번 합니다. 그게 잠깐 한 15분인가 풀리거든. 그 15분 풀리는 걸 그때마다 들어가서 계속 푸는 거야. 이럴 거면 어플이 진짜 의미가 없지. 그리고 그 잠깐 풀린 사이에 그 어플을 삭제해버리면 결국 잠금도 싹 다 풀려버려요. 맞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정말
답이 없구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속하는 건 나에게 있어서는. 왜 그 나온산에서 코쿤이 도파민에 대한 책을 읽고 도파민을 끊겠다고 막 이런 걸 하잖아. 핸드폰을 뭐 잠그는 박스에도 넣어놓고 막 이렇게 다양한데 저 핸드폰 잠그는 박스에 넣어놨던 거 푸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어떻게든 답을 찾게 돼 있어. 물리적으로 구속하더라도. 그리고 또 최근에는 TV를 집에 들어가면 그냥 항상 틀어놔. 약간 이게 내 강박 중에 하나인데 정막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별 생각 없이 틀어놓는 바람에 집에 있을 때 정말 정신이 멍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단 말이야. 아 이건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왜 TV 같은 거 보면은 미술관 그림 같은 거 떠오게 나오는 그런 화면 같은 거 있잖아. 근데 그 기능을 찾아봤는데 내 TV에는 그게 없는 것 같은 거야. 아 그러면 기능 자체 없으면 그냥 물리적으로 만들면 되지 해서 TV 덮개를 하나 샀어. 그 TV 덮개에 이제 미술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거지.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처음에 덮어놓고서 TV를 아예 그 천을 다 씌워놓고 미술관 그림처럼 되니까 인테리어로 효과도 있고 안 틀어놓게 되고 해서 괜찮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덮개를 안 씌워놓은 지 한 3주 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 덮개에 먼지가 쌓이지 않나 이제. 앞에 질문에 결국은 반복인 것 같아. 맞아. 앞에 질문을 성공 사례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실패 사례를 다루고 있는 건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가 우리 말의 핵심이었다면 코끼리를 생각한 사례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내가 웹툰을 보더라도 돈 쓰는 걸 줄여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쿠키를 최대한 안 구우려고 했거든. 할 때마다 1,000원씩만 그냥 그때그때 해서 뭐 한 5,000원 충전해놓은 5,000원어치를 다 쓰려고 하니까 다른 웹툰을 찾아서라도 1,000원씩만 충전을 해야지 이런데 1,000원씩 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해. 맞아. 이럴 거면은 그냥 몇만 원 한 번에 충전하면 편한데 1,000원씩 이렇게 반복하거든. 그 쿠키를 굽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에서는 네이버 웹툰 어플에서 바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또 추가로 붙어요. 아, 10%가. 갤럭시도 마찬가지인데 네이버 그 홈으로 들어가야 돼. 맞아. 그래서 네이버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네이버 나는- 웹툰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 어플에서 간편 결제하는 거를 참아내고 최소한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가로 결제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안도를 느끼고 있어. 나는 그렇게 1,000원씩 이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다가 나는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거 알았어 이제. 그래서 그냥 그 월마다 얼마씩 자동 충전되게 해놨어. 나도 그러는데. 네, 편하게 보고 있어 그냥. 아 근데 혹시 범주적 자기 구속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네. 머글은 할 말이 없었고요. 나는 놀라울 따름이었고 범주적 자기구속은 아예 그 환경을 바꾸는 거잖아. 그 물리적 자기구속은 사실은 물리적인 것들만 피해주는 거니까 어떤 사실 본질적인 생각은 그 자위기구에 대한 예시로는 성적인 생각인 건데 성적인 생각 자체를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피하는 거잖아. 만약에 일간 그 종이신문을 보는데 그 종이신문에 그 섹슈얼한 섹션이 있는 종이신문이야. 그 종이신문을 안 봐. 이렇게 해서 아예 그 주제를 피하고 연상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피하고 사는 것들이 이제는 범주적 자기구속에 해당이 되는 거지. 아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범주적 자기구속이랑은 살짝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TV 중독에 이어서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요즘에는 그 TV 중독이 좀 덜해요. 그 이유가 집에서 이제 컴퓨터 갖다가 작업을 할 일이 좀 있었는데 좀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었어. 어쩌다 보니까 그냥 TV를 끄고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적막한 상태에서 일의 효율이 너무 극명하게 높아진 거야. 근데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작업할 때는 이걸 끄는 게 나에게 훨씬 긍정적이라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꺼야 하는 순간에 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중독 상태에 있었던 중독 사태? 삭태. 내가 중독 상태에 있었던 그것을 끊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점이 오는지를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그 다음부터 그걸 절제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 나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TV 중독에 대해서 큰 고민을 안 하는 게 뭐 TV 덮개 안 씌워놓은 지 오래됐다고 했지만 그걸 굳이 씌워놓지 않아도 예전만큼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TV를 볼 시간이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아서 그런 거 근데 아니야? 그거는 여유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고 당장 자야 되는데도 그걸 피하고 어떻게든 하는 게 강박이거든. 맞아. 여유와 상관이 없어. 밤 10시, 11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고 씻고 하면 12시인데도 막 새벽 3시까지 막 그냥 소파에 앉아갖고 TV 보고 그래. 강박 상태에 있을 때는. 근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한 30분, 1시간 보다 보면은 나 좀 미쳤네 하면서 이젠 끌 수 있어. 그렇게 된 것 같아.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셋 중에서 넷플릭스 같은 거는 제일 많이 보고 컨텐츠는 제일 많이 소비할 것 같거든. 그런 것 같아. 난 이런 경험이 없어. 뭐 웹툰을 막 이렇게 본다든지, 그러니까 웹툰을 이렇게 중독처럼 느껴서 막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TV를 막 자야 되는데 막 이렇게 못 참고 본다든지, 난 이런 경험이 없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글이야. 그래서 난 좀 신기해. 분명히 내가 가장 많이 보는데. 난 오히려 이해가 왜 없지? 왜 없어? 왜 자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한 적이 없어? 근데 그게 약간 너는 새로운 콘텐츠나 새로운 뭐 영화 드라마나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그거를 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 그랬었잖아. 그치. 근데 나는 그런 종류의 개념이 아니야. 뭔가에 내 정신력을 빼앗을 수 있는 무언가를 틀어놓는 맞아, 게 중요한 맞아. 거야. 그래서 나는 유튜브 같은 걸 틀어놔도 한 번 봤던 영상을 진짜 몇십 번 반복해서 볼 때가 있어.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 중독 얘기하면서 항상 그 중독은 본질을 피하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나는 컨텐츠가 본질 그 자체였던 거고, 희근이는 본질이 컨텐츠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게 강박처럼 계속 뱅글뱅글 돌게 되는. 이게 희근이랑 나랑은 또 조금 다른 양상인 게, 여기는 봤던 걸 계속 본다 그랬잖아. 나 봤던 거 안 봐. 나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거든. 정보 습득을 강박적으로 하는 거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가장 비효율적이지. 쿠키를 계속 구워야 되니까. 왜 얼마나 짜릿한데 쿠키 공장장의 삶이. 남들보다 내가 이거를 3주 먼저 볼 수 있다고. 이걸 2023년에 보는 당신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나는 웹툰 나도 좀 네이버 웹툰 그 상위권 순위가 20%인가 30%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20%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오히려 남들이 다 봤을 법한 작품은 또 거의 안 본 게, 나는 봤던 거에 과거 회차를 엄청 많이 보거든.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나도 꽤 많이 본 걸로 나왔거든. 나도 1년 동안 400회차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18회차에서 10회차 정도 본 건데, 근데 나는 일주일에 10개를 안 본단 말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볼까 생각했는데, 나도 딱 그래. 나도 한 옛날에 봤던 거 100화, 200화짜리를 하도 딱 꽂혀가지고 다시 다 본단 말이야. 어쩌다가 꽂혀가지고 그거를 1화부터 정주행을 다시 할 때는 있거든? 근데 웬만해서는 나는 그냥 계속 새로운 걸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새로운 웹툰도 많이 보고 새로운 소설도 많이 봐. 명작을 다시 보는 그 즐거움이 있어. 근데 명작을 이렇게 있잖아. 나도 미스터 션샤인 진짜 다시 자주 본댔잖아. 1년에 7번 본다며. 맞아. 근데 미스터 션샤인을 곧장 이번에 봤다고 해서 내일부터 다시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게 한 달, 2달 정도 지나야 이게 쿨타임이 차. 그래서 난 몇 개가 있어. 뭐 비밀의 숲, 미스터 션샤인 뭐 이렇게 몇 개가 있거든. 그거를 조금 까먹을 때쯤, 디테일이 생각이 안 날 때쯤, 내가 이거를 대사를 따라하기가 어려울 때쯤. 그거 언어 공부할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 섹션 아닌가요? 곧장 다시 보면 너무 그냥 다 생각나. 다음 전개가 이미 알고 있어도 어제 본 것처럼 생각나면 좀 그게 별로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결과 알고 있어도 약간 새로운 느낌? 롤러코스터 타봐서 롤러코스터가 어떤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전에 탄 것보다 이렇게 한 달 만에 타고 2달 만에 타면 좀 새로운 느낌 있잖아. 명작은 그 결말을 알고서도 다시 찾는다 그러잖아. 맞아. 대박인 게 비밀의 숲이야. 비밀의 숲이 시즌 1이 완전 반전이거든. 그래서 처음 봤을 때가 가장 대박이거든. 시즌 1은 다시 봐도 꽤 반전 드라마인데 되게 좋아. 반전이 있지만 그 결과를 다 아는데 너무 재밌어. 연기를 너무 잘하고 각본을 너무 미친 듯이 잘 써가지고.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범주적 중독하다가 넘어간 것 같긴 한데. 나는 중독 상태에 TV 얘기를 했다가, 내가 중독 상태에 있을 때에 한번 중독을 끊어내고 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긍정적인 경험이 있었는지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그걸 좀 줄여나가는 게 쉽더라. TV를 한번 꺼놓고 이제 일할 때 능률이 엄청나게 오른 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TV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쉬워졌어. 본질을 직면해서 그런 것 같아.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 일을 한다는 그 본질을 직면하니까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지. 일을 해야 되는 본질을 직면하니까 부수적인 것들이 사라져 가는 거지. 범주적 자기구속이 결국은 환경을 바꾸는 것들과 같다는 부분이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심 안 가는 게 뭐 결국은 이전 장에서 이야기한 거와 비슷한 것 같고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맥주를 안 마시고 이거 한 잔을 보관하는 거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맞아. 토템 맥주. 이것도 뭔가 강박을 역이용해서 게임 같은 느낌이 들잖아. 이거를 숭배하면서 이걸 안 마시는 나? 그 모든 맥주를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맥주 사다 놓은 맥주 하나를 안 마시는 거를 목표로 삼는 거지. 근데 그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고는 생각했어. 이걸 안 마시는 나 멋질지도. 이런 느낌 아니야? 나는 솔직히 딱 그럴 것 같거든. 이걸 안 마시는 나 멋질지도. 음식을 배달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그러니까 외식비를 많이 쓰니까 돈을 아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배달이 문제였어. 배달보다는 도시락을 싸야겠다는 생각을 난 했어. 도시락을 싸서 건강하게 먹는다? 멋질지도. 이렇게 하고 커피는 무조건 집 주변에 벤티가 있거든. 그래서 벤티에서 무조건 걸어가서 사 마셔야겠다. 딱 이거 한 생각. 커피도 나는 집에서 프리랜서 일을 하니까 많이 시켜 먹었거든. 근데 이거 갔다 오면 10분 10분씩 걷기도 하고 너무 좋단 말이야. 그리고 커피도 1,800원이면 먹는데 그치. 맞아. 근데 배달시키면 6,000원 7,000원은 들거든. 플러스 배달비까지. 맞아. 그러니까 맥주 숭배와는 좀 다르지만 그 맥주 숭배를 할 때 나는 이 맥주만 안 마시는 나 멋질지도 이 생각과 꼭 커피를 마실 땐 꼭 벤티에서 걸어가서 사 먹는 나 멋질지도 난 이런 생각으로 벗어나는 것 같아. 그 멋질지도랑 조금 비슷한 게 내가 한창 학부 졸업 시즌에 내가 이제 졸업 논문 쓰고 막 시험 준비하고 이럴 때 나는 무조건 스타벅스 가서 했거든. 스타벅스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세련된 느낌? 물론 내 모습은 전혀 세련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스타벅스 진짜 많이 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마케팅을 너무 잘한다니까. 맞아. 스타벅스 이퀄 맥북. 맥북 출입증. 아 그래서 내가 요즘 스타벅스를 못 가. 그 맥북이 없어가지고 갤럭시 써가지고 스벅에서 갤럭시 쓰면 잡혀가는 거 알지? 그 검사 맡아야 되잖아. 맞아. 들어갈 때 이제 경보음 울려 갤럭시면은. 그 노트북도 그램 같은 거 이렇게 유사 제품이잖아. 은색으로 돼 있어서 근데 안 되지, 안 다 되지. 잡힌다고. 왠지 작업하려면 거기 가서 작업해야 될 것 같고. 있어 보이잖아. 거기서 맥북 열고 연출 공부 많이 했었지. 아이패드 이렇게 두고. 근데 그닥 효율이 있었나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지 않았던 것 같은데. 책에서 나오는 미국의 중독 관련 집단 치료 프로그램으로 AA를 많이 소개하고 있잖아. 에이. 국내에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중독 문제는 특히 집단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나는 이게 왜 그럴까가 가장 궁금했던 것 같고 특히 중독뿐만이 아니라도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집단 프로그램들을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지 혹은 집단의 힘을 느껴본 경험들이 있는지 특히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왜 집단에서 효과를 발휘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난 집단에가 뭔가 중독 프로그램이나 이런 집단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단에 있으면은 사람들이랑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계속 듣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 그게 내 정체성이 돼. 그게 내 지향하는 바가 되고 내가 기독교 동아리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내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이게 사람들이랑 계속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걸 극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지향해 나가는 바가 생겨서 더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 특히 나는 집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니면은 내가 이게 문제인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거를 5번을 한다. 근데 나는 7번을 해. 그럼 나 더 문제였나? 이런 식으로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집단의 큰 힘이 아닐까 싶어. 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객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는 너무 무섭게 들렸는데 이 집단이 문제면 어떡해? 그거는 그치. 이제 그거는 조금 그 나쁜 영향으로 갈 수 있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단톡방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올려. 그 집단은 다이어트 단톡방인데? 네. 아. 다이어트 단톡방이니까 테러하는 거야? 아니 내가 먹은 것들을 사람들이 더 열심히 올려. 근데 이게 고백하는 거야 사람들이? 고백한다기보다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집단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으니까 그럼 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나도 이 정도면 평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잘못된 다이어트 단톡방에 들어갔구만. 그러니까 집단에서 내가 이거를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인지를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다룰 책 중에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이 있잖아.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있어. 여자 주인공이 저소득층들이 사는 동네 출신인데 중고등학교를 대안학교 같은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대안학교가 일부러 저소득층 중심으로 봤는데 엄격한 규칙 그리고 엄격한 문화 그리고 외출도 자제하고 기존 가족들과 이제 만나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나머지 다 기숙사 생활 이렇게 하게 한단 말이야. 그 학교가 왜 그렇게 하냐면 가난한 동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되풀이하게 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가난해지려고 가난해진 건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끼리 같이 지내게 되면 거기서 범죄율도 높아지고 내가 자라면서 보는 게 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그치. 이런 거잖아. 내가 법조계 부모님도 판사 뭐 친척들도 뭐 검사 변호사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내가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게 쉬울까 아니면 법조계 사람이 되는 게 쉬울까 이런 거잖아. 그치.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어디 조직원이고 사촌이 막 약물에 판매상이고 약물에 찌들어 살고 어릴 때부터 막 코카인 권하고 이러면 거기서 법조인이 되는 게 쉬울까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게 쉬울까 이런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공동체의 힘은 결국은 나의 환경 내가 어떤 거에 많이 노출돼서 젖어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 지금 그냥 조금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집단이 이상한 얘기를 했잖아. 내가 중독 치료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어가지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집단이 이제 술을 마시는 건 우리가 분노하기 때문에 그럼 그 분노의 대상을 없애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얘기를 한다면은 난 거기에 세뇌돼서 술은 안 마시겠지만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 중독 관련해서는 공감에 대한 포인트들 수치심이라는 포인트가 공개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인 건데 약점을 좀 노출해도 내가 위협받지 않는다라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이 어려운 길을 같이 이겨내는 동료가 생긴다는 거. 좀 엄격하게 AA는 관리가 되거든.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어기면 너는 다시는 못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좀 강한 어조로 말한다든지. 근데 강한 어조로 말하는 대신 너가 이거를 지키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어. 이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거. 너가 의지력을 좀 있어야 돼. 대신에 우리가 환경을 확실히 해줄게. 이런 게 좀 큰 힘인 것 같아. 집단의 힘이 확실히 중요하다고는 느끼는 게 나는 사실 중독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에게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주니아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됐다고 했는데 나는 거기를 좀 뒤집어서 좀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그 객관적인 시선이 오히려 나를 너무 내 스스로 비하하고 내 스스로 옥죄는 게 될 수 있으니까 나 스스로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나쁜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나 스스로에게 침체되어 있는 게 중독의 문제라면은 그거를 좀 극복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습관을 만드는데도 확실히 좋은 공동체에 있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는 게 나는 지금 대학교 때 있었던 기독교 동아리 인원들하고 같이 지금도 톡방에서 뭐 얘기를 나누면서 주고받는데 이제 성경 묵상 같은 것들을 이제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동체에서 그걸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었으면 안 했을 것 같거든 나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도 혼자 헬스장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PT를 등록해서 그룹을 만들어버리면은 억지로라도 나가게 되더라. PT를 등록한 거는 돈을 지불했거든요. 비싸거든요. 근데 집단 PT는 좀 같이 하는 거에 대한 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체면 같은 게 있달까? 사회적 체면? 근데 나는 집단으로 운동하는 건 또 좀 잘 안 맞더라. 필라테스를 했었는데 6대1 그룹 필라테스였거든. 문신 언니들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좀 무서운 언니들도 있긴 했어. 아, 그랬어. 이제 되게 몸 좋으시고 여기 이렇게 이레짐 있는 언니들이 계셨거든. 아. 언니들인지 모르겠지만 아. 나보다 동생이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 집단에서 하는 얘기를 필라테스 가면은 척추를 둥글게 접어가지고 말아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나만 이해를 못해.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따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기 애매하니까 난 못 따라가는 채로 그렇게 어버버거리다가 필라테스는 나랑 안 맞아 이러고 안 나갔거든. 그래서 좋은 집단을 찾아야 된다. 그치. 아까처럼 알코올 중독 치료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그걸 정당히 하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벗어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잖아.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고통을 마주하거나 직면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책에서는 결국은 중독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수용에는 힘이 왜 있길래 결국은 우리가 도피하고 있는 것을 마주해야 되고 고통을 마주해야 되고 수용을 해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둘의 생각이 어떤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직면 수용 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도 막 손대고 그런 경험들을 갖는 경우들이 있잖아. 진짜 어렸을 때. 나 초등학생 때 약간 그런 버릇이 좀 꽤 있었어. 근데 집 자체가 약간 뭐 용돈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좀 가난한 환경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호되게 한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 스스로 수치심과 뭐 이런 것들을 엄청 크게 느끼고 나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비슷한 종류의 무엇이라도 뭐 그런 행동을 저질렀던 적이 없었거든. 근데 뭔가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떠올라나 모르겠는데 직면을 한다는 거는 본질을 보게 해주는 거잖아. 나는 그 본질을 보지 않으면은 그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사실. 내가 오히려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엄청 큰 존재처럼 스스로 괜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근데 막상 나열해서 적고 막상 제대로 보고 하면은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큰 존재는 아니거든. 맞아. 아니 엉뚱한 예시가 있는데 음. 내가 뚱뚱하잖아. 근데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살 빠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말일 때도 있지만 진심일 때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 근데 살이 하나도 안 빠졌을 때가 훨씬 많아. 그래서 너무 슬픈데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 근데 오랜만에 보잖아. 그러면 뚱뚱했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뚱뚱했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야. 아 이게 부풀려지는 거. 뚱뚱했다. 그래서 분명히 세로는 탄탄세로는 분명히 뚱뚱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생각보다 안 뚱뚱하네. 그러니까 무서운 게 그렇잖아. 무서운 게 저거 하면 엄청 무섭지 않나? 저거 하면 엄청 힘들지 않나? 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게 많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와 좀 비슷하지 않나. 망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직면하지 않으면. 맞아. 그 망상 때문에 오히려 그걸 더 도피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도파민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었던 것 같거든 나는. 제대로 직면하고 이 정도는 해결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깜냥을 느꼈을 때 그때 이제 뭔가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내가 그 잠을 조금 회피하는 버릇이 있다 그랬잖아. 잠을 자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이 오는 게 너무 싫기도 하고 오늘이 끝나는 게 너무 싫기도 하고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한 거였거든. 근데 몇 번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어차피 다음 날 뭐 어떤 고객과의 PT가 있든 어떤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든 막상 해보면 할만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거를 조금 이해하면서 잠을 피하는 게 조금 줄어든 것 같아 나도. 이 잠에서 깨고 나면은 진짜 지옥 같은 하루가 날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뭐 하면 하게 됐고 그렇게 막 결과물이 뛰어나지 않아도 요 정도면 그래도 완전 베스트는 아니어도 할만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조금 그걸 피하는 게 많이 줄었거든. 맞아. 그리고 방금 얘기를 했지만 내가 내일이면 엄청 지옥 같은 하루가 날 기다리고 있겠지라고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대충 그런 기분과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 그대로 고통을 마주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 고통에는 결국은 도파민을 희열을 피드백 받잖아. 결국 고통은 희열과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맛을 알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회피했을 때도 도파민이 분비되지만
수용한다고 도파민의 분비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 맞아. 이 맛도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맛이 생각보다 괜찮을 때가 종종 있는 거야. 내가 왜 이 맛을 피해왔지? 막 이런 느낌. 좀 그러니까 나의 경우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오는 게 너무 싫어서 잠을 안 잤는데 어느 날 잠을 좀 충분히 자보니까 오히려 컨디션도 좋고 수행 능력도 더 좋았던 거지.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또 다른 이제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그 각인이 되는 게 있잖아. 중독이 되면 약물 중독이나 이런 거는 DNA적이나 뭐 유전적으로 더 각인이 되겠지만 다른 것들도 충분히 회피했을 때 그 쾌락에 어느 정도 이렇게 몸속에 남아서 삐끗했을 때 다시 돌아가게 되면 모드가 뇌가 딱 스위치가 켜져가지고 그렇게 한동안 살게 되는 거는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스위치를 켜지만 않는다면 그 마주했을 때의 삶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 저번 화에서도 얘기했듯이 갓생으로 일주일 살아. 이거 충분히 좋다니까. 근데 그 일주일 후에 현타가 와. 그때 스위치를 안 키면 계속 그렇게 산다니까. 그 삶도 충분히 좋거든.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는데 제로 콜라의 인공감미료의 거짓된 단맛이 아니라 진정한 단맛을 느끼는 기분? 현실을 마주하고 수용했을 때 기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물론 요즘에 인공감미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적절한 예시가 아닌 것 같긴 했는데 펩시 라임 제로 맛있다고. 제로 밀키스 짱. 그 직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면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데이터를 쌓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모든 상황의 업무에 대해서 잠을 피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그때그때 썼던 데이터들이 나중에 모아보니까 주로 나는 할 일을 안 끝냈을 때나 아니면은 내일에 중요한 일이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있으면은 잠을 안 자려고 하는구나라는 이제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할 일을 하면은 난 잘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주 하는 생각이 뭐 오늘 운동도 했고 뭐 청소도 했고 일기도 써서 그럼 나 이제 자도 되겠다. 이제 잠들어도 돼라는 생각을 종종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직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나에 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중독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는지를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직면한다는 점이. 잠에서 깨어나는 기분? 이렇게 불분명한 거에서 정신이 명확해지는 기분이 그 쾌감이 있는 것 같거든. 직면이라는 게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 좀 취해 있는 기분에서 정신이 멀쩡해지는 순간이 직면의 순간이 아닌가? 나를 자기 객관화하고 데이터를 쌓을 수 있고 하는 것도 내가 뭔가 모호한 기분에서 나를 번뜩 들어가지고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주니어 말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갔던 게 대충 강박적으로 뭔가 회피하면서 살 때는 일기를 안 써. 뭔가 갓생을 살면 일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 엉망으로 살 때는 그 일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열심히 살았을 때는 일기가 넘쳐나가지고 이렇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럼 일기만 보면 완벽한 사람이네. 난 일기만 보면은 세상 그런 힘들고 분노에 찬 분노장애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자기 객관화가 돼 있으니까 갓생을 살아도 막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이 훨씬 많긴 해. 일기를 쓴다고 해서 막 이렇게 좋은 것만 쓰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는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일 때 이제 좋은 걸 남기니까 이게 되게 다른 게 나는 오히려 부정적인 상태일 때 더 글을 많이 쓰고 괜찮은 상태일 때는 글을 안 써. 난 긍정적인 상태일 때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나는 일기가 감정을 좀 쓴다기보다는 일기가 하루를 돌아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이성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들을 일기도 쓰기 때문에 일기에 보면 왜 일정이 변경이 되었는지 그거 그냥 그 스케줄러 아닌가? 피드백 아닌가요? 일정 피드백? 아니면 누구와 만났는데 거기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 사관들이 왕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를 누구를 만났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관이 있으면 난 일기를 안 쓰지 않을까. 그런 개념으로 쓰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쓰는 방향이 주니아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는 반대인 게 내가 느꼈던 이 찬란한 감정과 기쁜 감정을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 하면서 쓰거든 나는 조금 그게 항상 아쉬운 게 좋은 거를 왜 좋은지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되게 잘 안 되고
나쁜 거는 왜 나쁜지 정말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해. 좋은 거를 되게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그런 표현을 부정적으로만 했었나 봐. 좋은 거 왜 좋은지라고 말하기 어렵다. 좋은 거 그냥 전체적으로 다 괜찮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 우리가 2주 동안 도파미네이션 중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이 어땠는지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일단 녹음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아시죠? 이게 1부 3시간 녹음, 2시간 녹음하고 2부 지금 1시간 반째 녹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얘기 다 못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나왔는데. 이럴 거면은 대본을 짜시는 분이 질문을 12개, 13개 짜지 말고 6개만 딱 임팩트 있게 짜셨어야죠. 아니 지금 한 부 동안 6개 하는 거야. 지금 12개, 13개를 2부로 나눴잖아. 아니 그니까요. 질문을 좀 더 컴팩트하게 이렇게 짜셨어야죠. 할 말이 아직 남았다고요. 질문을 컴팩트하게 짰으면 그걸 또 방대하게 준비해 왔을 거잖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내뱉고 있는데요. 물론 준비도 좀 했지만 생각보다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떠들고 싶었구나라는 거를 너무 느꼈고요. 이런 자리들이 너무 간만이어서 내가 말이 많았던 건지 아니면 녹음 때마다 말이 많을 건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표출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주변 사람들을 만나봐도 이런 것들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나는 생각보다 진지한 얘기를 자주 하고 싶은데 진지한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랑 하면 어색하다는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하게 모두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해보지 못하니까 어색하고 맞아.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시로 부캐스트를 찍고 있지만 합정동에서 당당하게. 그러니까 저번부터 광고할 때마다 자기가 스스로 이게 어색해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합정동에서 모임한다 이런 얘기 할 거다 왜 말을 못하냐고. 우리가 합정동에서 독서 모임을 모집을 하고 시작을 할 건데 아직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정은 없어서 구글 폼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 우리가 일정이 나오면 뭐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책에 대한 잡다한 이야기들 진솔하게 다양하게 나눠볼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의향 있는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저희 구글 폼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떠드는 거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재밌겠죠, 여러분? 너무 재밌다. 완전히 누가 와도 앞으로 게스트들도 모실 건데 누가 와도 이렇게 완전 이가 여기 저밖에 없지만 다들 완전 외향형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요. 그쵸. 집에 가서 비록 힘들었다 이러고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서는 즐겁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도 이처럼 놀 수 있다. 제가 그렇거든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이 될 수 있어. 희근이는 어땠어? 나는 독서 토론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팟캐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런 책의 주제나 이야기들을 좀 진지하게 오가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겠다를 기대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느꼈던 경험들이나 감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잖아. 나도 이런 얘기들을 되게 즐겁게 나누는 거를 보면서 내가 단순히 이런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고대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나한테 좀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 자체가 고민하던 주제랑 삶의 고민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수다스러운 거야 다들. 아니죠. 지난주에 일부를 하고 그 사이에 일주일간의 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충분히 쌓이죠. 아니 우리가 지금 일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에 파고들어서 하는 시간 자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치. 왜냐면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시도를 하면은 다들 좀 피해버리는 경향들이 많더라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하려면은 보통 술을 좀 거하게 마시고 술을 먹고도 이런 진지한 얘기는 안 하죠. 술 먹고 꺼내도 바로 화제를 돌려버려.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이런 시간들이 좀 고팠었던 것 같아 나한테는.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앞으로 책을 핑계 삼아 잡다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갈 예정이니까요. 다음 책은 어떤 책이죠? 다음 책은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소설이죠. 노인과 바다를 주제로 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핑계 삼아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글로브 팟캐스트 2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